윗그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윤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 또 김건희 여사와 사진을 찍고 이재용 회장, 예, 정재계 인사들하고 다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진은 없나요? 네, 저희 PD가 잘랐나 봅니다. 제가 나오고 또 공교롭게 뒤에 최태원 회장님인가요? 배경사진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유행하는 동그라미 네. 뉴스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조금 전이 5월 취임식 날이었고요. 만찬 행사. 그 다음에 이어서 6월에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접견이. 근데 그때는 그 영상 촬영이 안 됐어요. 근데 6월에 처음 1대1로 접견을 했을 때 이 최 목사가 어떤 장면을 경험을 하고 아 이건 찍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최 목사가 9월에 결과적으로는 몰카를 찍게 되는데 왜 6월에는 안 찍고 9월에 가서야 몰카를 찍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분은 미국 시민권자고 오랫동안 북을 오가기도 했던 뭐 이른바 진보적 통일운동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뭐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오는 분인데 저분의 지난해 6월 접견 당시 상황 증언이에요. 아직은 주장 상태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사 영부인이 그러한 금융위원 임명에 대한 청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적 상식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 앞에서 전화를 받아요? 네. 거침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저건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제가 5년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살아봤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언을 하는 위치, 아니 뭐 넓게 봐서 인사를 추천받는 위치 정도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결정을 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죠. 네. 네.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까지 대중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물음표 영역,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른다 영역이 있었던 것이 그랬던 걸 확인되면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대통령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대상이 아니다. 유튜브 매체까지 뭐 입장을 내야 되냐 이런 입장. 대응할 대상이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역할에 대해서 나와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때 뭐 연설문이나 조금 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날 돕는 사람이고 뭐 다른 행동을 안 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이게 들불처럼 번졌잖아요. 예. 저는 지금 대통령실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장예찬 최고위원이 슬쩍 한번 제 생각에는 떠본 거라 봅니다. 대중의 여론을. 이걸로 해명이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실제 나가가지고 이런 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해가지고 기록관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고 간 건데 안 먹히면 이제 불처럼 번지는 건데 저는 탐색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수위로 맞대응해야 되느냐. 언제쯤 대통령실의 입에 열릴까요? 빨리 열어야죠. 그런데 저렇게 도덕 불감증이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저건 문제예요. 제 상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모든 언론사는 어제부터 이제 영부인의 공개 활동 사진을 다 보면서 해당 가방이나 이런 것들 사용된 흔적이 있는가를 찾고 있을 거예요. 물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데미지 컨트롤을 하죠. 하려고 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가방 사용했으면 대형 사고고요. 가방이 너무 많으면 안 썼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김 여사가
그러니까 이른바 서민 코스프레, 언론들이 그런 걸 부각시켜 주니까 그런 쪽으로 오랫동안 방향을 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고가의 명품백인 줄을 알고 일반적인 일정에 나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예전에 우리 그 검찰총장 임명장 줄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이 사진을 찍힌 날이 있잖아요. 네. 그날이 이제 검은색 정장에 치마 입으시고 그 머리 이렇게 내리시고 그 사진이 이제 기억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직무 정지된 다음에 대통령이 그 회색 패딩 입고 개 끌고 산책하러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저 내외도 사석에서도 뵙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치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최 목사의 주장은 명품을 너무 좋아한다 하잖아요. 예. 명품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응답한다. 근데 이거는 전 제 생각에 좀 아직까지는 제가 믿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제가 여러 자리 뭐 사석에서 볼 일이 있고 했을 때 보면은 그런 거 치장을 너무 열심히 하고 오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의외긴 합니다, 이거는. 네. 지금 일단 드러나 있는 거는 9월에 300만 원짜리 디올백, 크리스찬 디올백을 받은 것은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됐고 6월에는 영상은 없지만 180만 원어치의 화장품과 향수, 샤넬 그걸 산 다음에 찍은 사진을 만나기 전에 카톡에 올렸고 거기서 포장된 것을 그리고 만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9월에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보여준 걸 안 줬다고 보기에는 또 조금 무리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받은 거는 맞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다른 선물도 서너 차례 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선물들 중에는 중저가 점퍼도 있고요. 그리고 스카프도 있고 또 특이한 마스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진을 띄웠는데 소위 말하는 익십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최명 부사가 쓴 책과 그다음에 배상면 주가의 술 이거를 드리겠다. 그때는 이제 만나자고 안 하고 내가 책을 썼으니 약주 한 병하고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맡기고 가고 또 한 번은 대통령 취임 100일에 추가하면서 100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급 양주를 사서 듀얼스를 갖고 왔던데 듀얼스 27년생 그게 한 3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약간 이상하게 대통령은 술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지 비싼 술을 또 좋아하시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윤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는지 저랑만 싼 거 드셨나? 사람 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만취할 때까지 소맥 먹고 이런 기억밖에 별로 없는데.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런가요? 저한테만 좋은 술 안 내주신 건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약간. 그 양주가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면 이거는 김영란법 그 자체로 위반이더라고요. 근데 전달됐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대통령한테 갔을까요? 갔다 와야죠. 왜냐하면 전달했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최 나온 목사는 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오는 게 다 진실 아니에요. 네. 진실의 연속이지 뭐. 그럼 대통령은 이런 책임도 있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외부 인사로부터 이제 명품백 등을 받으면 그게 이제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대요. 대신 그 받은 배우자의 이제 남편, 공직자인 남편이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답니다. 법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아마 저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높은 수준에 지금 유지되고 있고 60% 70%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거의 이거는 여론조사 다시 해보면 이제 거의 한 80-9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대통령께서 12월 24일 정도.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 땡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땡길 명분도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연동형 선거제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머리 아프실 텐데 작정하고 그냥 12월 초부터 상정하라고 이제 그 국회의장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저는 이 시간표가 땡겨질 수도 있고 빨리 처리가 안 되면은 이걸로 한 1, 2주 동안 계속 국민 여론전 하기에는 좋은 아이템이 될 거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에 추가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럴 대상은 아닌가요?
막 거기까지는 좀 5번가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건 이제 국민 여론도 봐야 되고 아니, 정말 이 그런데 사안이 저- 어떤 의미인지 저 봐야죠. 자체가 저걸로 끝나지 않고 연속된다거나 만약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이제 증폭이 되죠. 그때는 특검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먼저 민주당이 만약 전술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예. 이거를 누가 고발한 다음에 수사 촉구를 계속 하겠죠. 그것도 누구한테? 한동훈 장관한테. 예, 계속 이거는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요즘 민주당이 약간 이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전략 기획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예. 그렇긴 한데 만약에 박지원 원장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었다면은 이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러한 말도 왜 그렇게 민주당은 설화로 당하면서 이건 또 가만히 있냐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슈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못 만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일단 이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권익위 신고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공수처 고발, 또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지지율 또 여당 지지율의 악재인 건 분명한데요. 이게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인가? 저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 마침 또 황운하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송철호 시장과. 네. 근데 그거는 민주당에게 좀 불리한 판결인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촘촘하게 4월 달까지 뭔가 판결 날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저 기억나는 거는 1월 12일인가요? 그게 고발 사주 첫 판결입니다. 손준성 검사. 네, 근데 손준성 검사에게 제가 알기로 5년을 구형했던가요? 공수처에서. 예, 공수처가 뭐 구형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판결 하나하나가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또 총선이 각 당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사법 리스크 대결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 불행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총선이건 뭐건 예. 우리가 사건이 크다 적다가 아니에요. 국민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A 이따위를 할 수 있어. 네. 이런 것들이 소위 영부인이 300만 원 샤넬 백을 받는다. 디오르입니다. 디오르. 네, 샤넬은 화장품. 네, 화장품을 받는다. 어쩐다. 이런 게요.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국민들한테는 훨씬 회자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옛날에 이거 보면서 저 어릴 때라 가지고 정치를 진짜 모를 때는 무슨 온로비다 이런 사건 터지면은 사실 그게 정치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냥.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그런 문화처럼 취급받으면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때는 뭐 대통령이 또 그런 거 문제되는 경우 거의 없었잖아요. 고위 공직자가 뭐 청문회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로비 받은 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사실 대통령은 여러 의미에서 보호되는 대상인데 이렇게 원색적으로 영상이 나와버리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까 이제 취재윤리, 함정 취재는 나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언론계에서는 함정 취재를 일률적으로 나쁘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에 대체 가능성이 없고 또 결과적으로 보도 가치가 이제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함정 취재는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게도 되거든요. BBC도 그런 함정 취재를 하고 옵저버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윤리를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민 여론을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 우리 예전에 TV조선에서 보도했던 영상 중에 이런 것도 탄핵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 가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그 행정관이 비벼가 핸드폰 닦아준다 뭐 이런 영상 같은 게 찍혔었잖아요. 네. 그것도 몰카죠 어떻게 보면요. 네, 사실상 몰카였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받아들였던 거는 이건 취재 윤리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중에 하나이고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중에 하나겠지만은 이게 재판하는 게 아니죠. 재판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불법하게 입수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런 게 법적 논리로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장예찬 최고위원이 전의대로 나와서 했던 말 같은 거 뭐 기록관 넘겼다 이렇게 사실 좀 넘기면 된다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은 취재 윤리 갖고 이거 맞겠다는 생각은 좀 약간 의아합니다. 예, 장예찬 최고는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한편으로는 되게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여권 지지자들은 뭔가 그런 얘기를 믿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백 하나 가지고 하겠어 이러지만은 네. 그건 아니죠. 국민 정서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보면요 대응의 그 심리를 봐야 되는 게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그 뒤로도 얼마나 찾아뵀는지 그 앞에는 얼마나 찾아뵀는지 뭐 최 목사님 알고 계실 테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알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러면은 아는 게 마냥 많으면은 대응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시계 카메라라는데 그러면 그때 시계를 차고 왔던가 아닌가 이걸 다 지금 떠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가볍게 부인했다가 뭐 또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계속 이제 머리를 맴돌 거거든요. 좀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1월에 처음 연락을 시도해서 이제 톡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5월 취임식에 갈 때까지는 톡 대화만 했고요. 그리고 뭐 취임식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겸 해서 6월 만남을 제안했고 6월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때 가기 전에 샤넬 명품 화장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약속이 잡혀서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술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9월에 이제 두 번째 접견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접견도 그 디올백 그 찍어가지고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서한테서 연락이 와서 약속이 잡힙니다. 며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도 올해 9월까지 계속 톡으로 서로 소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카카오톡이 다 있다는 겁니다. 기자 손에. 그렇겠죠. 네.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봐야 되는 게 최 목사라는 분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갔으면은 제가 이쯤 되니까 또 기억나는 기사가 이제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젊어서 그러세요. 대통령 취임식 날 제가 대통령 취임식 날 이제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면요.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취임식 초대 못 받았다고 한탄하시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최 목사라는 분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감정은 따로 초대했다는 건 나경원 대표보다는 이분이 위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저는 여당 내에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픈 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 신라 호텔에 있었던 그 영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진 찍는데 보통 가리는데 편하게 찍었던 게 여기에 150명 딱 모인 자리에 오실 분 정도면은 내가 이분 하나하나 뭐 신원조회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실에서 가려 뽑은 대선 공신이구나 또는 그렇죠. 중요한 분이가 이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만찬은 또 나경원 의원이 가셨는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나경원 의원의 한탄을 봤을 때는 이분과 어떤 굉장히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신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